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스타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해서 추락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근황과 그들이 어떻게 성공해서 몰락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조명해보려 합니다.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춘 연예인 T.O.P 3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4위는 에이미입니다. 한때 한국의 페리스 힐튼으로 불리며 화려함과 명성을 동시에 누렸던 에이미 본명 이윤지. 그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악녀 일기를 통해 사치스러운 생활과 엄청난 부를 자랑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그녀는 다이아몬드 수저라 불릴 만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 해외 벤처기업의 사업가, 할아버지는 저명한 해외 병원의 병원장, 어머니는 국내 유수 교육기관의 대표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특별한 삶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녀의 거주지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120평 규모의 대저택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그 집의 가치는 무려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명품 쇼핑은 일상이었고 한 병에 1,500만 원짜리 와인을 아무렇지 않게 즐겼습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을 들고 파티와 나이트클럽을 넘나들며 셀럽으로 군림하던 그녀는 이병헌, 이정재, 성룡 등 당대 최고 스타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찬란한 삶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13년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생의 급격한 추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약물 중독 그 자체가 아니라 검찰 조사 중 그녀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담당 검사를 유혹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평소 바르고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던 검사는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녀에게 휘둘렸습니다. 결국 검사는 에이미의 압박에 못 이겨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무료 수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저지르다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 5년간 미국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에 중독되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벌크업된 모습으로 재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추방이 끝난 후 가족을 만나고 싶다며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또다시 불법 약물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험약물을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반복된 약물 남용으로 인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후 그녀는 폭행당해 약물을 강제로 투약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그녀가 복용한 약물들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를 상습적인 중독자로 평가하며 단호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3년간 감옥에서 복역하며 강제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삶은 마치 화려하게 시작해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녀가 탐욕과 중독으로 자신을 망가뜨린 과정은 단순한 스캔들 이상의 의미를 남깁니다. 그녀의 몰락은 화려함 뒤에 감춰진 어두움을 직시 피부와 크고 또렷한 눈, 세련된 외모, 그리고 애교 넘치는 캐릭터까지 완벽히 소화한 최정원은 국민 여동생으로 자리 잡으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어 2006년에는 여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톱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극바람의 나라에서 공주 역할을 맡아 또 한 번 흥행을 이어갔고 각종 CF와 광고에서 활약하며 대세배우로 거듭났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궁한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드라마 브레인, 2015년 마녀 이후 그녀의 활동은 돌연 멈췄습니다. 2018년 케이블 TV에 잠시 등장해 복귀를 암시했으나 다시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21년 소속사와 재계약하며 재기의 신호탄을 쏘는 듯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이름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둘러싼 소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과장으로 취업해 거액의 돈을 벌고 있다는 설부터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퍼져갔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츠리가 부동산 과장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놀라는 한편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작품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원과 소속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강력히 부인하며 현재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하며 휴식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예계는 잠시라도 활동을 멈추면 대중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질 만큼 냉혹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최정원은 5년이 넘는 공백기에도 여전히 팬들의 그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10년 뒤 전도연, 문소리 같은 배우가 되어 칸 영화제에 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활동을 접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복귀를 위해 준비 중일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다시 안방극장을 환히 밝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츠리처럼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줄 날이 오기를, 그리고 최정원이 배우로서의 명성을 다시 쌓아가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장미인혜입니다. 172cm의 늘씬한 키와 48kg의 가벼운 몸무게로 완벽한 S라인을 자랑했던 장미인혜는 과거 자신만의 누드 화보집을 발간하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보정없는 진짜 나를 보여주겠다며 포토샵을 거부하는 과감한 태도로 화제를 모았고, 촬영장에서 모두 함께 벗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발언으로 현장을 경악에 빠뜨렸다는 믿기 힘든 일화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논스톱5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이름을 알린 그녀는 몇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작품보다도 논란과 스캔들로 더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녀의 경력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지상파 방송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라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한동안 비난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그녀가 상류층 여성들만 활동한다는 템프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특유의 고고한 이미지를 내세워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미인혜와 소속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그녀가 당시 중국에서 활동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너나 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강한 멘탈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그녀는 결국 연예계를 떠나겠다는 선언과 함께 은퇴했습니다. 이후 한 남성과의 혼전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현재는 아들을 낳고 필라테스와 골프를 즐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미인혜의 삶은 그녀의 경력만큼이나 극적인 반전을 거쳤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와 이어진 추락, 그리고 현재의 일상은 여전히 대중에게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위는 최수진입니다. 짙은 눈썹과 단아한 얼굴, 깊은 눈매로 당시 원조 국민 첫사랑이라 불렸던 최수진. 그녀는 1987년 KBS 12기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듬해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당대 최고의 스타 최재성과 호흡을 맞추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특히 KBS 대하 드라마 토지에서 최소의 역을 단 6개월 만에 이혼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후 최수진은 논란 속에서도 방송에 복귀해 영화 아그네스를 위하여에 출연, 호소력 짙은 연기를 선보이며 남의 남자를 빼앗은 여자라는 꼬리표를 지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점차 대중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1995년 그녀는 미군 군인관 벤 모 씨와 재혼해 딸을 낳은 후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2004년 드라마 빙점을 통해 복귀한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는 외모와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07년 쾌도 홍길동의 카메오로 깜짝 등장했지만 이후 연기 활동은 중단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수진은 2005년 삼성 현대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술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2006년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열정을 쏟았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수진의 삶은 화려한 연예계에서의 성공, 논란과 좌절, 그리고 미술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극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과 비판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도전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 자체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자 연예인 TOP6. 6위는 서갑숙입니다. 서갑숙은 두 여성과 한 남성과의 복잡하고 불륜적인 관계를 서슴없이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격적인 개인사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며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동시에 끌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삶에 얽힌 은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풀어내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서전에서 서갑숙은 불륜에 대해 가벼운 에피소드라고 치부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와 얽힌 관계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특히 한 남성과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동시에 즐긴 9시간 동안의 일화는 그 당시 사회적 도덕성과 충돌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140만 부 이상 판매되었지만 그녀는 그 대가로 방송 활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서갑숙은 책으로 인한 경제적 성공 대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서전 공개 직후 그녀는 배우 노영국과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서갑숙은 이혼 사실을 부인했으나 자서전 출간 시점과 이혼이 맞물려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8년 후 서갑숙은 당시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이 용감한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무모한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갑숙은 1988년 배우 노영국과 결혼했지만 1997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두 딸은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할머니를 선택하며 그녀는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노영국은 2006년 동갑내기 디자이너와 재혼했지만 2023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영국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갑숙의 자서전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서갑숙은 혼자 지내며 자서전에서 언급된 M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계를 떠난 그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떠올리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퇴출된 뒤 성인 방송과 영화계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나 드라마 복귀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살아온 서갑숙은 두 딸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았지만 세상과의 싸움은 그녀에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어린 딸들을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고백한 그녀의 딸 노희정은 어린 시절 홀로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갑숙의 삶은 화려한 조명을 받던 순간에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대중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5위는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옥소리는 단숨에 배우로서 두각을 드러내며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듯 보였지만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불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옥소리는 당시 박철의 가까운 후배였던 팝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불륜 현장에서 포착되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탈리아 셰프와의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의 관계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팝페라 가수와의 간통 사실은 인정하며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옥소리는 결혼 11년 동안 단 10번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며 오히려 박철이 11년 동안 100명 이상의 술집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사며 비난을 더욱 키웠습니다. 옥소리는 이후 이탈리아 셰프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으나 동거남이 또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그녀는 대만으로 이주했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단순한 연기력이 아니라 그녀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그녀의 사촌 언니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한 폭로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사촌 언니는 치과의사 남편과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중 백수 상태였던 금채은을 불쌍히 여겨 남편의 치과에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가 그녀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촌 언니는 남편이 퇴근 후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의심을 품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호텔로 들어가는 남편을 발견했고 호텔방 앞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소리를 듣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금채은과 자신의 남편이 함께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홀로 돌보던 사촌 언니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금채은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사촌 형부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이는 사촌 언니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결국 사촌 언니는 금채은을 상간녀로 고소하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금채은이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하며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촌 언니는 그간의 충격적인 사실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금채은의 과거가 드러난 후 방송사는 그녀가 출연한 에피소드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녀를 더 이상 캐스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금채은은 이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현재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채은의 사례는 대중의 신뢰와 도덕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연예계에 커다란 논란을 남긴 채 그녀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3위는 최영아입니다. YTN 기상캐스터로 경력을 시작한 최영아는 이후 KBS 기상캐스터로 자리를 옮겨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송 생활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끝이 났고 그녀는 이른바 취집에 성공하며 삼원가든 회장의 아들이자 SG다인필 대표인 박영식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를 화려한 상류층의 삶으로 이끌었지만 지나친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남편조차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협의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아는 낮은 합의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최영아가 거실 소파에서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면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2명은 호스트바 직원이었으며 또 다른 1명은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후원자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결국 이 영상을 증거로 남편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장인이 빚지고 있던 1억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혼 후 최영아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뷰티와 패션 관련 콘텐츠를 올리며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배우 김선호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김선호의 외모와 인기를 이용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영아는 연애 중에도 호스트바 직원들과의 만남을 지속했고 이를 알게 된 김선호는 결국 그녀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김선호의 이별 통보 이후 최영아는 빠르게 다른 남자와 새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인기를 얻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자 최영하는 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김선호가 이를 거절하자 최영하는 과거 연애 초기에 태아를 포기했던 사실을 폭로하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피해자인 척하며 동정을 구했으나 이후 지인들의 증언과 과거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선호는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지만 최영하가 이를 강하게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최영하는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과 SNS 계정을 모두 폐쇄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성형으로 인해 외모까지 크게 변한 탓에 그녀를 추적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이제는 연예계와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위는 수연입니다. 수연은 데뷔 전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펑크 도배녀, 구하라, 도플갱어, 그리고 성형 대박녀 등의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4인조 미녀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화려한 연예계 진출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데뷔 초부터 방송계에서는 수연이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실제로 그녀는 재력을 자랑하는 30대 자산관리사 B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동갑내기 남자친구 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성공을 위해 사람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함께해온 남자친구 어와 관계를 단번에 정리하고 스폰서 B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 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스캔들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를 스폰서 B에게 털어놓았고 B는 직접 어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며 그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강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는 전치 사주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B를 강도와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세 사람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대중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B가 구속될 상황이 두려웠던 걸까요? 수연은 상상조차 어려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와 수연이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다는 여러 증거들이 존재했고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연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수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폰서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연은 재판 과정에서도 B와의 관계를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적 판결 이후 그녀는 그룹 헤이미스를 탈퇴했습니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드윙클이라는 새로운 걸그룹으로 재기를 시도했으나 데뷔가 무산되면서 연예계를 떠나 현재는 일반인으로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진아는 완벽한 몸매와 각선미로 큰 주목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16년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상납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아는 2015년 미국 LA에서 재력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같은 해 국내에서도 또 다른 사업가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한 뒤 처음에는 조건 없는 금전 지원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것을 강요하며 미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가 주선한 성매매 사건에는 진아를 포함해 총 5명의 연예인이 연루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걸그룹 슈가의 전 멤버 이하린과 2015년 미스코리아진 이민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아는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다는 강 대표의 말을 믿고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자 소개팅 형식으로 강 대표의 지인을 만난 것이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아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강 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진아의 이름은 모든 방송국 출연 금지 명단에 올랐고 그녀는 연예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